네, 이번 시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기출문제풀이. 자, 세 번째 주제인 정비계획의 입안과 정비구역의 지정 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 강의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죠. 그래서 기본계획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고 기본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요 단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준 겁니다. 요런 3년, 2년, 3년은 뒤에 가서 이게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니까 따로 문제를 볼 겁니다. 지금 정비계획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 요 파트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정비구역 지정 효과로서 자, 우리 법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 안에서 자, 7가지 개발 행위는 시장호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고 허가 안 받는 예외가 있었죠. 농업 관련된 행위, 또 뭐 재해복구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경매한 행위는 허가를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호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찾습니다. 이 4개 중에 하나는 허가를 받는 거고 나머지는 이게 허가를 안 받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이면 농업에 필요한 간이 공작물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일종의 공작물이고 농업 관련된 공작물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절토성토, 정지 이런 것들이 경작하는 행위면 농업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거죠. 근데 4번은 조심할 게 뭐냐면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그럼 허가 안 받습니다. 임시로 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 임식재는 경작행위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이거는 허가를 안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를 안 받지만 여기까지만 나오면 경작지에서 임식재 그러면 경작행위가 방해될 수 있으므로 농사 짓는 거에 방해가 되므로 허가 대상이 된다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모 배영장도 허가를 안 받는 공작물로 보고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허가를 받는 거고 나머지 허가 안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우리 앞에 문제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정비구역 안에서는 시장호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7가지가 있는데 모두 골라라. 자, 건물을 건축할 때 가설건축물 건축도 포함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중목의 벌채와 식재 허가 받는 거죠. 자,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의 절토성토, 정지포장, 매립 같은 형질 변경에 들어가므로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도 허가 대상이 되는 거니까 모두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기역, 리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관련 내용을 정비구역원에서 다음 7가지 개발 행위는 시장호수 등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읽으실 때 건물의 건축, 가설 건물 포함해서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물건을 쌓고 1개월 이상, 토지 형질 변경, 토석 대치, 토지 분할을 먼저 읽습니다. 밑줄 친 걸 빼고, 그래서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2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건물의 용도 변경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 대선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건물을 크게 고치는 대선하고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대선과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자, 구청장 등이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적 해제,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 사유 같은 것들이 우리 법에서 있었죠. 자, 1번에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렇게 자, 우리가 정비구역 자, 1번 지문은 요거는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잘 보십시오.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뭐냐면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 사업을 할 때 자,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 시행된다는 얘기는 이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라는 요 조건을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이제 사업 절차를 좀 변형을 해서 볼 건데 1번 지문은 일단 조금 이따 보류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가 신청을 안 했을 때 자, 우리 요게 정비구역 해제 사유로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합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2년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했을 때, 자, 우리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이 그림을 좀 먼저 보시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는 게 3년,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추진위원회 승인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는 거 2년,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 시인가 신청으로 가는 게 3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는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가는 거 3,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 추진위원회 승인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2년,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 시인가로 가는 거 3년입니다. 그러니까 3, 2, 2, 3 이렇게 잘 봐두십시오.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고, 자, 이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서 여기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는 케이스일 때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막바로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5년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그러면 문제를 가져서 아까 1번 문제를 일단 보류하고 2번부터 보겠습니다.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까 우리 조합에서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로 가는 거는 3년짜리 있었죠. 아까 3, 2, 2, 3 할 때 그 3년에 걸리는 겁니다. 조합에서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가는 거 3년이 되는 날까지 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등이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 요청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해제가 되어야 한답니다. 자, 4번은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는 건 2년이죠.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는 거 요거 물어본 겁니다. 2년. 그리고 여기 4번에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여기서 기본계획이 포인트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이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시작해서 3년이 된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하면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3년을 안 간 요 조항이기 때문에 3년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4번인데, 자, 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진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의 인원수를 구성하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안 만들고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요 그림이죠. 자,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2년, 조합 설립 2년, 사업 시행인가 3년 가야 되는데, 자,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됐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20명 미만이라서 그럼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라는 단계가 없는 겁니다. 생략하고 막바로 사업 시행가로 가는데 이거 5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년 주시면 안 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됐다. 조합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하면 20명 미만이라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정비구역을 해제 요청을 넣어서 의무적 해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5년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지문은 뭐냐면 1번 지문은 저 뒤에 가서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조합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3년이라는 게 하나 추가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추진위원회 없이 막바로 정비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는 게 2년이 있었는데 아까 1번 질문은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막바로 정비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비구역에서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3년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 지문을 보시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요 조건 하에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막바로 조합 설립으로 가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안 가면 이것도 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제 사유는 의무적 해제로 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고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거 3년 내 지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추진위원회 승인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2년,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 시행가 신청으로 가는 거 3년. 이 기간 내 다음 신청을 안 하면 그 3년 되는 다음 날, 2년 되는 다음 날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입니다. 근데 아까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막바로 정비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가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3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3년.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으로 사업을 해서 조합을 안 만들고 하면 아예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자체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비구역에서
5년 안에 사업 시행가로 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문제 정답은 5번, 3번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문제. 자, 기본계획. 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이 기본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섞어서 내는 이 종합 문제입니다. 기본계획 내용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계획은 5명 관청이 수립하죠. 군수를 뺀 나머지 관청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4일 이상 주민공람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이고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30일 이상이니까. 자, 두 번째,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거를 공보에다 고시하고 일반인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당연히 공보에다 고시해서 알리고 또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도 하셔야 됩니다. 3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 진입로 지역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정할 수 있다. 원래 해당 진입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데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진입로 설치가 위해서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해서 정비구역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므로 주택법상 무주택자들이 만드는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비구역에서는 자, 7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물건을 쌓는 것은 1개월 이상 쌓아도 일단 허가를 받는 거지 14일이면 그 기간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거죠. 그리고 14일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답을 이렇게 5번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그 1개월 이상 물건 쌓는 것을 14일로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3번과 4번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노후불량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모이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므로 무주택자들이 모이는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을 아까 우리 보시면 옆에 거는 5번으로 답을 보시면 되겠죠. 4번 정답은 5번. 자, 5번. 자,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필수가 아니고, 자, 우리는 정비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기본계획 내용을 보셨고,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자, 그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면적, 자, 그 다음에 공동이용설,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별로 사업 예정 시기, 조합원의 권리 의무. 자,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조합을 만들 때 정관이나 우리 현행 법령에 써 있는 거지,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 답이 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정비계획에는 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면적 같은 것들이 확정되는 거죠. 자, 우리 항상 정비계획 앞에 나오는 계획이 기본계획이에요.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에다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정비예정구역을 발표해주면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정비예정구역 그러면 홍은동 정비예정구역, 상계동 정비예정구역, 동대문구에 전농동 정비예정구역, 이렇게 정비예정구역이 나오면 그 정비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정비사업의 명칭,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그 예정구역의 정비예정구역에 들어갈 공동이용설, 도시계획설, 그다음에 건축물의 주용도,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에서 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확정하고 교육환경보호, 정비예정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하고 사업의 예정 시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이런 것들이 정비계획의 주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이런 건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정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같은 것들을 후보지로 발표하면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따로따로 만들면서 명칭, 정비구역 면적, 예정구역에 들어갈 도시계획설, 예정구역에서 실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이 확정되고 높이가 확정되고 환경, 교육, 세입자 주거대책 같은 것들이 환경 같은 것들이 확정되는 게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문제는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4번에 5번 문제 정답은 5번이죠. 이 문제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정비계획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 6번 보시면 자, 시장운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자,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을 했습니다. 31회 때. 그래서 이거는 뭐 맞추기 거의 어려운 문제고 완전 찍어야 됩니다. 요령으로. 자, 이렇게 기출문제가 보니까 기본서에 없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별표입니다. 별표. 정비법에 대통령령 별표를 낸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시장운수 등이 조사하고 확인할 사항이 있다. 자, 뭘 조사하냐면
해당 정비계획을 만드는 정비 예정국에 가서 주민들 산업의 현황,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 현황 뭐 이런 것들, 토지 건물의 가격, 정비구역하고 주변적 교통현상 이런 걸 고려해서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의견 청취 이런 거는 조사 확인할 사항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정비계획 같은 것들을 입안할 때 또는 정비구역 정할 때 관청들하고 협의하고 의견 듣는 사항이니까 2번은 조사할 사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 주민하고 산업의 현황, 건축물의 소유 현황, 토지 건물의 가격 이런 것들은 조사 확인할 사항인데 2번은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관청 내부적으로 의견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할 사항들은 주민 산업의 현황, 토지 건물의 이용과 소유 현황, 도시계획설의 설치 현황 이런 거, 교통 상황, 토지 건물의 가격, 임대차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같은 것들을 수렴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확인할 사항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할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여기 네 번째 강의인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 방식 같은 것들을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